강 박사님, 손정호 씨는 그 웰컴 투 비디오로 유명세를 떨친 분이죠. 근데 유명세는 아니고요. 하여튼 요번에 미국으로 송환을 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외신들이 다 법정에 와서 취재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미국으로 보내라. 그 이유는 그거죠. 미국 법이 더 우리보다 이런 그 관련 법이 더 처벌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도 우리 일부에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법이 잣대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이런 범죄가 줄까요? 그렇게 꼭 뭐 네. 상관관계가 예. 있다라고 보지는 않죠. 예를 들어 예. 뭐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가 범죄율이 낮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하지만 네네. 그 어떤 식이든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저지를 수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경계선상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은 이러한 법의 강력한 규율이 어떤 그 견제라든지 예. 그 조심하게 만드는 저는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여성 단체는 상당히 지금 뭐 사법부도 공법이다. 이렇게 송화를 안 시킨 그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무슨 처벌을 해달라는 식의 청원도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대법관 후보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지금 겁니까? 청원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뽑아 보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이분이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일어났고 추가 조사도 필요한 거고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견해가 이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강 박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법원의 판결이니까 뭐 존중할 필요도 있지만 뭐 우리가 뭐 한명숙 총리 사건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일들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듯이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시비를 할 수 있는 나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각자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뭐 그것 때문에 뭐 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뭐 우리가 뭐 손정호 개인을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20대 초반에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인데 그 뭐 젊은 사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거는 그 우리가 그 판단 형량 그 비교 형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에 더 관심을 갖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손정호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 송환돼서 재판받아서 거기서 굉장히 장기형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교도소라는 데가 정말 살벌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통받을 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운영한 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된 그 뭐라 그래요? 포르노라고 그래요? 성착취물이라고 그래. 착취물 거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피해는 그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뭐 뭔가를 찾아내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그런 차이보다는 우리가 한 대 구체적으로 맞은 거는 폭력 행위로 처벌을 받잖아요. 예. 막 예를 들어 욕하는 것도 언어 폭력이라서 그것도 폭력죄에 포함이 됩니다. 네. 좀 다르지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송 부장 같은 경우가 본인의 그게 예를 들어서 옷 안 입고 있는 사진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막 낄낄거리고 웃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남잔데 부끄럽거나 막 모욕감이 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이고 뭐 세상 살기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 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사진들이 전 세계에 돌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었거나 그걸 유통시켰거나 그걸 유통시켜 돈을 번 사람이 그 사람이 처벌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고통이나 불편함은 인식하고 그 사람이 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그거 하고가 형량이 비교 형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보는 약간 우습다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하나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획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굳이 우리 국민을 뭐 미국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런 사례 지금도 딴 사례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네. 뭐 외국에서 저 외국인들도 뭐 그 우리 국민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면 우리 법정에서 재판받아서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얘기할 건 아니고 수사 이런 아마 그 저 아동 성착취물, 아동 포르노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 데가 훨씬 더 재판 그 수사나 재판 사례가 더 많고 처벌 기록이 더 많아요. 거기가 더 처벌할 수 있어. 아니 실제로 그거를 다운 받아서 갖고 있었다는 죄로 5년 징역형을 받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운영해서 돈 벌고 뭐 했던 사람은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외국에서는 정말 자기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저 웃기는 것도 있잖아. 그 이 웰컴 투 비디오 예. 형량이 1년 6개월이고 18개월이고 달걀 18알을 훔쳐 먹은 사람도 구형량이 18개월, 1년 6개월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그는 저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부끄러워하고 뭐 아이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뭐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우리 최숙현 선수 사건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체 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하는 그런 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뭐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얘기하기 전에 예. 각각의 사건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서 뭔가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정리가 되거나 법원 판결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예. 법원 판결이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관점에서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저 담당 판사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 뭐 그건 뭐 다 틀렸다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그 역사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그 구체적이지 않은 약간 뭐 그 사람들이 대체로 좀 느슨하게 그렇게 저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런 식의 추상적인 피해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의미를 두고 그거에 대한 그 대가를 적절하게 법적으로 치르게 하는 나라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정립되는 시작으로서 이게 의미가 있었다고 봤는데 예. 그냥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온종주의적으로 흘러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요. 이게 법에서 너무 관대하게 처벌을 해오고 있었던 거 아니냐. 관대하다라기 저는 관대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관대가 아니라 우리가 법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조금 움직였어야 된다 이거지. 예.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지금 손정우 미국 송환부로 규탄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과연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인가라고 일관하면서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의 사법 처리 결과를 추적을 했는데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해 불과 43명 뿐이었다는 거고요. 이 숫자에서도 실형으로 이어진 가해자는 손정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렇게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우리 법정에서 이 성착취와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보고했을 때는 너무 그동안 양형 기준이 약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이분들은 이번 계기에 송환이 됐다 그러면 관련 범죄가 겁이 나서 많이 사그라들 거 아니냐 이런 기대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줬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실 아까 한 대로 뭐 그 한 명을 뭐 미국 법정에 보내서 뭐 장경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라지진 않을 수 있고 이게 유일한 해결책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게 이런 범죄가 없어지진 않는데 적어도 네. 우리가 이제 그 성인 그 뭐라고 해야 음란물이라 해야 돼요, 포르노물이라고 해야 돼요. 성인 포르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과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 적용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세밀한 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막 여러 가지 뭉친 게 최근에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여성계나 사회에서 굉장히 이게 분노했던 이유. 네. 그거는 그 포르노물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 거란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뭐 아까 무슨 저 입에 담기도 그런데 뭐 6개월짜리.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어? 꼭 사람을 뭐 이렇게 저 총칼로 뭐 죽여야 인간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그 선해지면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인간의 계속적인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거냐 보통 시민의 역할이고 예. 그래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적어도 앞으로는 이 이하로 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는 더 가중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뭔가 표지를 한번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지금 뭐 성인들이 그 무슨 뭐 이게 저 뭐 우리 하는 말로 그 말도 너무 좀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뭐 야동 보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거의 인간을 무슨 정말 노예 부리듯이 착취하고 협박해 가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뭐를 찍게 하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이런 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 네. 마찬가지로 뭐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를 그건 일종의 모르겠어요. 그 포르노물을 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약간 뭐 저 의학적으로 정신 질환이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필름들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일 수도 있고 적어도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그 정도는 구별해야지. 어두운 것도 새카맣게 어두운 게 있고 희끄무하게 어두운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회색부터 시작해서 까만 거에 다 하나 놓고 이건 그냥 대충 검은 거니까 다 똑같이 봐주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 같이 희끄무리게 쭉 가더라도 어느 선에서 끊어서 이 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뭐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알겠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 뭐 아이가 어렸을 때 컴퓨터만 보고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못하게 돼. 그거는 정말 그 아버지도 뭐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만큼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커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얘한테 모든 책임을 다 할 수는 없고 뭐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28살 먹고 뭐 27살 먹은 아들, 딸들 뭐를 놓고서 뭐 우리 아이를 그만 괴롭혀라. 뭐 우리 아이가 뭐 화나고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만 건드려라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면 이런 짓 한 그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거 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디까지 용서할 거냐에 대한 선을 긋는 문제는 좀 다른 거예요. 별개예요. 자,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우리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다 거의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번 것도 미국이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우리 법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법에 대한 신뢰가 양국에서 좀 흐트러지는 그런 결과도 오지 않을까요? 그건 해주면 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닌데. 네. 어찌됐건 파장은 있겠죠. 사안 자체가 워낙 좀 그런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치범이거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치에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기서는 잘못된 거지만 저쪽에서는 옳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옳은 일이 미국 뉴욕에서 옳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그 이슬람 성전에서 옳고 박수 받고 칭찬 듣는 일이 보스턴에 있는 무슨 저 교회에서 칭찬받고 박수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건 그거냐 이거야. 이건 그건 아니다.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선이라는 게 어느 기준에서 봐도 이건 아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수사를 무슨 감찰을 감찰이란다. 이거 이걸 수사를 특임 검사가 해야 되느냐 무슨 어디 지검에서 해야 되느냐 이 논쟁하고는 다른 그러겠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쟁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사를 어서 하는 게 맞느냐 무슨 무슨 심의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거는 그 가치에 대한 논쟁일 수도 있고 입장에 따른 그러니까 이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예. 모친상의 조화를 대통령 명의로 보내는 게 맞느냐 어쩌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양쪽 얘기가 전 다 맞다고 봐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될 만큼 변해왔다?
변하고 좀 더 있다? 세밀해지고 조금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이 네가 맞아 내가 맞아가 아니고 아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수성이라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어느 관점에서 보면은 야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로서니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고 그 사람 어떻게 쭉 그 사람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뭐 그 뭐 좋게 볼게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화를 보낸 거 가지고 뭐 하느냐 그 말이 맞죠. 좀 틀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기는 그 말이 맞고 그 여성단체에서 하는 말이 틀렸다든지 그 반대로 여성단체 말이 맞고 이 말이 틀렸다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문제도 논쟁이 되는 거야. 어느 자리에 대통령 조화 가는 거 가지고 시비된 사례가 있었나? 내가 보기에 전임 대통령 시절에 뭐 세월호 관련될 때 뭐 이렇게 뭐 있었다는 거 말고 이런 식의 그 대통령 조화가 사회적 논쟁이 된 거는 없었어요. 이건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건 우리가 이만큼까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아졌구나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신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손종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옳았겠는가에 대해서 뭐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거는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모아지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선의 어떤 그 선이 그어지면 그런 선들이 쭉 쌓였을 때 그때쯤 가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할 수 있어요. 예. 방역자라고 무슨 뭐 BTS가 어떻게 되고 이걸로 선진국은 아니야.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거 말고 아직 밑에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 구멍들을 좀 골고루 메꿔야지 진짜 선진국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직 할 일이 많네. 그죠? 당연하죠. 일부에서 우리 최숙현 사건 때도 당연하죠. 그 선수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N번방 판결이 어떻게 나좀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N번방 판결 나면 그때 한번 다시 이 문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